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쏘아올린 화살이 글로벌 외환 또 채권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일 흘러난 BOJ의 10년물 국채금리 확대 조정 소식에 구로다 총재는 YCC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 시장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대체 산타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산타도 넉넉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이 산타의 위치 추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자, 산타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오늘 제가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거래량 감소 속에 최근 하락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약세에 일주일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오일은 미국 석유협회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유로FX는 엔화 강세에 유럽 채권 시장 내 일본계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저번 월요일 날 제가 유럽 시장 봐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17시에 시작을 해서 여기 보이시죠? 자, 파란색 말고 딴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분홍색, 핑크로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데드크로스 나온 음봉의 종가입니다. 음봉의 종가에 여러분들 일단은 진입 포인트가 있고요. 자, 진입 포인트 수평선으로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 포인트 잡으실 수가 있겠죠? 진입 포인트 잡으셔서 자, 11,228 잡으시면 최대 11,119 11,199입니다. 11,199까지 100틱이 넘는 일단은 수익 혹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동 익절을 뭐 50틱이든 80틱이든 여러분들께서 일단 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 익절 청산 혹은 제가 말씀드린 21선 종가상 21선 청산 라인 223 정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끌고 가시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5시에 일단은 자리 여기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여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것도 수렴과 발산 지역이죠. 데드크로스의 수렴과 발산. 여기도 또 뭡니까? 골든크로스의 수렴과 발산이다. 자, 그러면 지우고 골든크로스의 수렴과 발산이기 때문에 양봉의 종가, 그렇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양봉의 종가 혹은 그 다음 양봉의 종가. 그래서 2봉 혹은 2봉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봉 있죠? 요 봉에 양봉의 종가에 진입하셔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내시는 이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수익 내시는 혹은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 요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자, 17시에 시작해서 지금 보세요. 17시에 시작해서 진입 타점 하나 나오죠? 자, 16시 전에 진입 타점이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라고 해봤자 한 4가지 정도거든요. 4가지 정도의 기법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제가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일단은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데드크로스 나오는 음봉의 종가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또 21선 기법이 나오죠. 21선을 맞는 음봉의 종가 진입. 그렇죠? 자, 5일선 기법이 또 나옵니다. 5일선을 맞는 음봉의 종가 진입해서 쭉 그냥 밀고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혹은 21선 이탈하는 종가 라인에서 청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추세선을 조금 그어보면 자,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이봉에서 지금 진입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21선 기법에 의해서 여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여기에서 진입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 5일선 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진입 포인트가 하나 또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진입 포인트가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3분봉 5개니까 15분 사이에 진입 포인트가 일단은 3개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일단은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기법에 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추세 나오죠. 자, 혹시나 21시 여기에도 유럽장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자, 골든크로스 나오는 지역에 양봉 혹은 그 다음 양봉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까지입니까? 21선 이탈. 21선을 이탈하는 종가 라인에서 청산을 하시면 된다. 1번 내지 2번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굉장히 수익도 잘 나실 거고 일단은 마음이 조금 든든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드.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쭉 보시다시피 꼬리들이 길고 박스 횡보장이 길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장이었고요. 이런 장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장은. 자, 이런 장은요, 어떤 박스 횡보장이다라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박스장이 될 것이냐, 추세장이 될 것이냐, 횡보장이 될 것이냐는 매매를 하는 그 타이밍은 알 수가 없다. 단, 이게 뒤돌아보면,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서 뒤돌아보면 나중에 이게 박스 횡보장이었구나 일단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손실이 조금 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 횡보장에서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 붙었는데 컷이 난다라고 하면 스탑을 하시고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붙었는데 컷이 난다라고 하면 그냥 스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스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과거의 추세 조금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추세들을 보고 박스 횡보가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할 뿐이지 이런 장을 실제로 지금 5분봉이거든요.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매매 횟수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박스 횡보장에 걸리면 일단 여러분 매매를 한두 번 정도를 일단 줄이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일단 드리고 싶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면 자, 여기에서도 지금 21시에 뭐가 나오죠? 21시에 골든크로스 지역 나오죠. 골든크로스 지역 나오는 뭡니까? 양봉의 종가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자동 익절을 거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연습을 하시면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분봉을 일단 보면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제가 평가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좀 늘려볼게요. 또 캔들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자, 캔들 늘려보면, 자, 일단 16시 지역에서 보면요. 뭡니까? 여기 데드크로스 나오죠.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데드크로스 나오죠, 여러분. 데드크로스 나오는 음봉의 종가. 그렇죠? 데드크로스 나오는 음봉의 종가에 들어가셔서 자동 익절을 또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21선 이탈하는 라인에 청산을 하시거나. 자, 진입 타점 1번. 그 다음에 청산 타점 2번, 청산 타점 3번입니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유럽장을 굉장히 조금 강조 드리는 이유가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때요? 정직하게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매 시간이 조금 확보되시는 분들은 유럽장 일단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제는. 자, 골든크로스 지역입니다. 그렇죠? 골든크로스 나오는 양봉의 종가. 여기에서 그냥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쭉 자동 익절, 자동 익절, 자동 익절 라인. 그리고 21선 이탈 라인에서 익절 라인. 익절 라인만 지금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수익을 일단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수평선을 제가 좀 그려드리고요. 여기 76.05 76.05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어떻게 돼요? 한 200T가량. 10틱이 모자라는 한 190T가량을 일단은 길게 추세를 뽑으실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수렴과 발산, 그리고 5일선 기법 혹은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신년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런 기법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들의 설명, 교육 프로그램들의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신년 맞이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말씀을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유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일단 14시, 그죠? 죄송합니다. 오후 4시에만 일단은 좀 추세를 줬죠. 자,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골든크로스 나오는 양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익절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산은 어디에서 한다? 여기 21선 이탈 라인에서 여기서 하면 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패턴은 반복이 되고 항상 이런 기법 같은 경우에도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연습 못하기 때문에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년 맞이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기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여러분들 기법 많이 아시고 싶잖아요. 기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가 일단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노란톡방 이번 주 다음 주에 꼭 들어오시면 혜택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일단 유럽장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를 비롯해서 주요 상품들의 또 프리마켓 흐름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성경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들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선견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성견 마스터님이 이 산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너무 추웠기도 하고 또 이 눈도 오다 보니까 조금 늦으시는 건지 네. 지금 시장 투자자분들은 이 선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자, 일단은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 네. 자,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 추세선 이렇게 일단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자, 저점과 고점을 일단은 계속적으로 깨는 이 패턴.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자, 제가 말씀드린 1400에서 1500 라인을 일단은 찍고 반등 주고 눌림목을 준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저께 일봉 라인 있죠? 여기 깨면 안 됩니다. 어저께 일봉 라인 여기 깨면 안 되고요. 일단 산타랠리가 오려면 여기 반등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어저께 일봉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자, 어제 일봉입니다. 어제 일봉 라인이 이 라인이죠. 지금 굉장히 지지를 잘 한 걸로 보여요. 예, 굉장히 지지를 잘 했고요. 11,043.50, 11,043.50을 일단은 지지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자, 여기 제가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저께 일봉상 종가 라인입니다. 여기 일단은 지지를 하고, 두 번째 라인은 여기예요. 두 번째 라인은 여기인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때죠. 11월 4일, 그렇죠? 11월 4일 636 정도인데, 자, 여기 두 개를 일단은 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일단 두 개를 지지를 해서 제가 그려드리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상승하고 눌림목을 일단은 준 다음에, 저는 사실은 어저께 일봉의 종가 라인, 어저께 일봉 저가 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일봉 저가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자, 그러면 자, 차트 잠깐 내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산타랠리가 온다라는 입장인데,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이냐, 그렇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할 건데요.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CPI가 일단은 내렸고, 그렇죠? 두 번째, FOMC에서 0.5% 일단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 두 개가 일단은 맞아 떨어졌고, 기술적인 분석도, 자, 제가 아까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려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분석도 제가 11월 중순 때 말씀드렸던 그 모양대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저께 일봉 라인을 일단은 깨지 않고, 혹시 그 어저께 일봉 라인을 깬다 하더라도 그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오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르려면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게 무엇이 될 거냐거든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뉴스에 의한 것. 근데 뉴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일단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전쟁을 바로 끝낸다거나 중국이 봉쇄를 전면 해제해서 공급망을 활성시킨다라거나 뭐 이런 트리거들. 근데 지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목금 3일 남았는데 어떤 트리거의 어떤 재료가 되기에는 굉장히 조금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뉘앙스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산타랠리 반등에 대한 어떤 재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 일단은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죠. 24시 좀 이따가, 자,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이 3개입니다. 그렇죠? 별이 3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별이 3개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센 지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약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센 지표들은 순식간에 100틱, 200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하지만 힘이 세지 않은 지표들은 약 30틱에서 50틱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약한 모습을 일단은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 지표에도 이렇게 힘이 굉장히 센 지표와 힘이 그나마 세지 않은 지표, 이 두 가지로 일단은 나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통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통상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힘이 세지 않은 지표예요. 자, 그런데 PMI 지표, 저저번주에 있는 PMI 지표에서 엄청나게 큰 하락과 상승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요 어떤 전통적인 틱수, 그러니까 해외 선물로 얘기하면 어떤 전통적인 틱수위에서 중요도와 힘이 세냐, 힘이 세지 않느냐 이거를 나누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자, 중요하고 힘이 센 지표는 제가 세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GDP, 실업률, 그 다음에 뭡니까? 비농지표. 이 세 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3대장, 지표 3대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거는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세 가지를 꼽은 이 지표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표들도 그렇게 크게 강도가 세지 않았던 어떤 지표들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 신뢰 지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그렇게 세지 않은 지표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수, 목, 금 지표를 일단은 제가 볼게요. 자, 조금 있다가 한 47분 정도 있다가 24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서 내일 22시 30분에 우리 목요일에 터줏대감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지표가 있어요. 이거 다 별 3개짜리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정말 중요한 우리 지표가 있죠. 사실상 페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PC입니다.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소비에 중점을 둔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금요일 날 22시 30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전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 금요일 밤 22시 30분이 22시 30분만 올리 이것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제가 통상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르다? 조금만 건드리면 팡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24시에 소비자 신뢰지수 기존 주택 판매.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22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22시 30분에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 금요일 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는 지표다. 자, 그래서 시장은 4.7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내릴 것인가예요. 자, 이게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만약에 큰 폭으로 CPI처럼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시간에 이게 또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밤 12시입니다, 여러분. 신규 주택 판매 일단은 있고요. 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겁니다. 미시건대에서 발표를 하는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뭡니까?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평가지수. 사실상 얘네들은 지금 별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원래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지표예요. 이 지표들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충분히 어떤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들을 일단은 예상을 해봤을 때 소비자 신뢰지수나 기존 주택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릴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뭡니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뭡니까? 일단 노동시장이 단단하다. 노동시장이 단단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죠. 자, 사실상 승부는 아마 여기 그리고 여기라고 일단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승부는요.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자, CPI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CPI가 낮아지는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뻗겠죠. 그 다음에 미시건대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게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된다라고 페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어떤 평가하고 심리하는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소비자들의 지금 어떤 심리, 향후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것 또한 별이 1개, 2개밖에 없지만 오히려 별이 3개 있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보다 얘네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올해 패턴이 이렇게 가고 있고 두세 달 전에 패턴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표에 대한. 제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지표는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 지표를 지금 분석해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지금은 별 하나짜리도 충분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트리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일본 얘기 잠깐 할까요? 앵커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잃어버린 30년 지금 또 잃어버린 4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조금 제가 핵심 포인트만 일단 조금 집어드리면 자, 제가 2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차와 침체. 근데 이 침체라는 게 어떤 미국의 침체, 유럽의 침체, 각 분야, 각 국가마다의 침체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조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각각의 나라를 따로 놓고 일단 생각을 해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어저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세계 석학들, 경제학자들의 70% 이상이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휘청거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자, 중국. 지금 잠재 성장률 굉장히 좀 많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지금 어떻죠? 물가 10%대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리가드 총재가 얘기를 했죠. 굉장히 호키시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금리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말 올해 초,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말 나몰라라 하고 있던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있었는데 중국은 일단은 나가 떨어졌고요. 자, 지금 일본이 무슨 상황이냐면 엔저 형상이 굉장히 심한 상황.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비교해서 달러에 비해서 엔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환율에 관한 부분, 국채에 관한 부분.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된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나 지수에 의해서 이게 올라오고 있고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 BOJ에서 재팬은행에서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지금 정말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확장이나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액션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0.25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그 갭 상한선과 갭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근데 지금 뭐예요? 이거를 0.5로 늘렸다라는 거예요. 0.5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국채 금리는 우리 신세계 리턴즈를 많이 청취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국채 금리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준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 국채 금리도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자, 국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국가의 신용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국가가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면 신용도가 낮아지죠.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죠. 국채 가격이 낮아지니까 국채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는 현상. 이게 지금 사실은 무슨 현상이에요? 미국의 현상.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0.25로 늘렸다라는 건 뭐냐면 0.25에서 0.5로 2배 늘렸다라는 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높였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게 뭐예요? 굉장히 레어한 현상이다. 드문 현상이다라는 거죠. 왜요?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에서 완전 동떨어진 나라였는데 정책상으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떨어진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얘네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물론 BOJ에서 공식적으로 기준금리에 관한 사항은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상한선을 늘린 것만으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늘린 것만으로 충분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엔저 현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별적인 국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개별적인 국가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따로, 한국 따로, 중국 따로 이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또 해외 선물 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일본의 중요한 액션이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자, 경기 사이클 제가 저번 시간에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좀 리바이벌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뭡니까? 항상 경기 사이클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장은 어떻게 되죠? 화랑기를 거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기다? 지금이 이 시기다. 13년 동안 화랑장이었어요. 그렇죠? 13년 동안 돈을 쓰면서 경기를 일단은 빚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밑으로 하강시킨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죠. 누구나가 다 어때요? 생각은 자, 여기에서 반등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침체까지 가지 않는 걸 원해요. 침체까지 가지 않는 걸.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체의 깊이가 문제가 될 뿐 침체는 어디에서든지 오고 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자, 1번 화랑장, 2번은 뭡니까? 2번은 경기 과열된 것을 금리 인상으로 시키는 과정. 자, 여기가 3번이죠. 여기가 3번입니다. 3번은 뭡니까? 이게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지금 침체됐으니 경기를 다시 살려야겠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부터 금리 인하, 연준의 피봇이 여기에서 될 것이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화랑장, 경기 회복의 이런 국면으로 가는데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경기 사이클은 뭡니까?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해요. 하락장 그리고 침체장
회복장의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실제적으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회복이 굉장히 길어진다. 이게 뭡니까? 회복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2년 이상이. 자, 그래서 2022년 2월에 일단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자, 금리 인상 시작했으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확장의 끝. 침체의 시작. 확장의 끝입니다. 여기가 확장의 끝.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2022년 2월을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최대 한 2년 정도, 최대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14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피벗은 굉장히 시간이 1, 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개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준은요,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시죠?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어떨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주셨는데, 자, 연준은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연준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이거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연준은 뭐예요? 굉장히 일관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계속적으로 강경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폴 볼커가 금리를 조금 내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으니 금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갔다. 그래서 뭡니까? 금리를 19.1%까지, 자, 9%에서 어떻게 돼요? 19.1%까지 1년 만에 올린 겁니다. 1년 만에 금리를요, 10% 이상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빨간색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더라.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준의 스탠스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잭슨홀 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필립스 곡선의 회기다. 경기 침체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폴 볼커가 실수한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폴 볼커가 실수한 것을 파월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으니 금리 인하를 했다니까요.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1%, 12%, 13%의 인플레이션이요. 고물가가 그냥 유지된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0.5%의 금리 인상을 해도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피벗이 아니다. 피벗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0.5%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피벗이 아니란 얘기예요. 금리를 0.5% 올렸어도요, 파월은요, 계속적으로 강경 발언할 거예요.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만큼 내려와야 끝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 계속적으로 파월 같은 경우에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다. 연준의 스탠스는 올해 8월부터 지속적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시장 이야기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오후 11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주요 상품 흐름 체크해보면 대부분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1분봉 기준으로요. 장 개장 직후에는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었다가 다시 고추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 시즌이 들어서면서 크게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승하고는 있지만 지금 시원하게 반등세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0.4% 오른 11,220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오일 체크해 볼게요. 네, 오일 약달러 기조 이어지면서 오일이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오늘 77달러 위로 안착 성공했고요. 개장 직후에는 78달러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골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달러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골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 수준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오름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1,830달러 선 목전까지 오르면서 지금 현재는 온스당 1,826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 연일 오르막길을 걷던 유로가 오늘은 이 달러가 다소 체력이 살아나자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6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품별로 오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빠진 것에 비하면 조금 강도는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매수여야 되는데, 네. 그죠? 산타를 올리면. 자,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예. 트레이딩은 지금 보시면 192 라인 정도, 192를 뚫으면 일단은 짧게 매도 보세요. 192를 뚫으면 짧게 매도 보시면 되는데, 자, 매수는 어디서 보시냐면 일단 요거.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매도를 들은 거고, 자,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사실 꺾인 거는 맞아요. 꺾인 거는 맞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 보면 지금 꺾여 있고 5일선 맞고,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 5일선 맞고 지금 음봉을 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어느 포지션에서 봐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자, 이 봉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매수는요,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일목 있죠? 일목 상단, 하단입니다. 일목 하단,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일목 하단 넘는 지역, 그러니까 11,345라인. 일단은 11,345라인을 올라타고 지지를 받으면 어디까지 룸이 보이나요? 여기까지 737 정도, 여기까지 일단은 룸이 보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매도예요. 그러니까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일단은 단기 매매 전략, 그리고 내가 조금 추세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344 11,344 정도 일단 올라타고, 일목입니다. 일목 하단을 올라타면 이 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표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라고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오늘 일단은 예상을 해보면 이게 시나리오입니다만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방향입니다. 힘이 매도로 쏠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런 트리거가 돼서 이 위로 오늘 올라탄다. 24시에 지금 지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위에 올라타면 내일까지, 내일 또 PCE 발표가 있고, PCE가 물가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지지받으면, 일목상 하단을 지지받으면 매수 포인트를 보시는 게 굉장히 조금 유리해 보인다. 단기 트레이딩은 매도지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단기로는 매도를 봐주셨지만 경제 지표를 잘 체크하면서 또 투자 솔루션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5일 전일에는 1%대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2%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 30분에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어떤 투자 스탠스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히려 매수. 강하네요. 예, 일단은 매수를 들기는 했는데 예. 자, 분봉상 일단 체크를 해보면 자, 오늘 분봉입니다. 오늘 분봉상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 자, 이 차트를 보고 매도 차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일목이 중요합니다. 여기 정도 일단은 제가 찝어드릴게요. 한 77.53 정도네요. 77.53 정도 지지를 받으면 일단 이 위에서 윗라인에서 매수 포인트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일봉상은 또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쭉 볼게요. 쭉 보면 자, 추세선을 제가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릴게요. 자, 동그라미를 해드릴게요. 그냥 보시기 편하게. 자, 고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어떻습니까?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의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일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60달러대로 일단은 내려와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있다라고 제가 여름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일의 큰 그림은 일단은 매도 방향.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매도 방향으로 계속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오늘만의 단기 트레이딩 방향은 당연히 지금 보면요. 잠깐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트레이딩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 일목을 항상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고요. 일목 상단 뭐 77.50, 53 요 정도는 계속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이렇게 가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무료 공개 방송이 이제 목요일 날 항상 있죠. 목요일 날 항상 있고, 제가 뭐 다음 주 정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한 30초라도 있으면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네. 1월 1일 날 1월 1일입니다. 새해죠. 1월 1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제가 온라인 공개 강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 공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일단은 좀 확정이 났고요. 1월 1일입니다. 지상의 모든 기운을 받아서 오전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조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온라인 강연에 일단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일단은 좀 드릴 거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에 좋은 기운 듬뿍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오후 10시에 있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